엔비디아 놓쳤다고요? 저도 놓쳤습니다. 곰대리도 놓쳤어요.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고 안 샀죠.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곰대리는 스마트폰 2개의 알림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증권 앱 삼성전자 종가 16만 원, 신고가 경신. 또 하나는 한전 앱 1월 전기요금 청구 완료 24만 3천 원. 곰대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이맘때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 3배 넘게 올랐네. 근데 나는 왜 안 샀지? 한숨을 쉬며 전기요금 내역을 봤습니다. 4년 전엔 1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5% 올라 있었어요. 이상하다. 삼성전자는 급등했는데 내 통장엔 돈이 없고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그런데 오늘 점심에 본 뉴스 헤드라인이 떠올랐죠. VRT 급등,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2배 급증.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일까?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3배 올랐대, 엔비디아 대박났대. 근데 정작 내 월급은 그대로죠. 전기요금은 오르는데 이게 내 탓인가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첫째, 왜 삼성전자, 엔비디아는 오르는데? 둘째, 이 구조에서 살아남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퇴근 후 곰대리는 유튜브를 뒤적였습니다. 삼성전자 1년 만에 시가총액 440조 원 증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올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정이 먹는 하마, 2030년 미국 전력의 10% 소비. 곰대리는 생각했죠. 메모리 반도체가 잘 팔린다는 건 AI 때문이잖아. 그럼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AI 때문인가? 정답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5년 4월 발표한 특별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48 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80 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테라와트시가 뭐냐고요? 1테라와트시는 서울시 전체가 1시간 동안 쓰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2030년엔 서울 980시간 분량을 매년 먹는다는 뜻이죠. 미국만 봐도 183테라와트시에서 426테라와트시로 133% 급증합니다. 시카고 16개 도시를 돌릴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킬로와트 시당 105.55원에서 2024년 10월 155.5원으로 2년 반 만에 75.8% 올랐습니다. 한전 누적 적자는 23조 원, 총부채는 206조 원입니다. 이 적자는 누가 물을까요? 결국 우리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더 아시게 됩니다. 첫째, 삼성전자 다음으로 주목받는 숨은 AI 인프라 대장주 3가지와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실체. 둘째, 노동소득이 정체될 때 자본소득으로 방어하는 최소 불행 전략. 곰대리가 내일부터 실천하는 3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다음 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물리적 AI 3대장입니다. 전력, 냉각, 전력망입니다. 전력. AI는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10% 남으면 불안하시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챗GPT가 죄송해요. 지금 충전 중이에요 라고 답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끊김없는 기저전력기 필수입니다. 태양광은 밤엔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없으면 멈춥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선택한 건 원자력과 가스 발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비스트라입니다. 2026년 1월 9일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609메가와트를 공급합니다.
이건 원전이기 물량이에요. 2026년 말부터 공급 시작해서 2027년 말까지 완전 가동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2026년 1월 266억 달러, 약 36조 원 규모로 칼파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총 55기가와트의 발전소를 보유하게 됐죠. 이건 한국 전체 발전 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줄줄이 원전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는 이유?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빅테크들이 친환경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먼저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론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탄소 원자력이 대안이 됐습니다. 냉각, GPU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여름에 노트북 오래 쓰면 뜨거워서 무릎이 데이죠?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은 그 발열이 수백 배입니다. 선풍기로는 절대 안 돼요. 냉장고 문 열어놓는 것도 소용없어요. 물로 직접 식혀야 합니다. 버티브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의 대표주자입니다. 2024년사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2.68억 달러로 예상치 2.58억 달러를 10% 초과 달성했어요. 주당 순이익도 1.24달러로 예상치 0.98달러를 26% 뛰어넘었습니다. VRT는 서버를 특수 액체에 담그는 액침 냉각, 기술과 칩에 직접 액체를 흘려보내는 다이렉트 칩 기술로 엔비디아와 협력 중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렉당 30kW였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120kW 이상입니다. 4배 더 뜨겁다는 뜻이죠. 흔한 오해 하나. 냉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냉각 없으면 칩이 실제로 타버립니다. 블랙웰, 칩이 과열로 출시가 지연된 적도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력망, 정의는 만들었는데 보낼 길이 없어요. 아마존에서 택배 주문했는데 우리 동네까지 도로가 없다면 전기도 똑같습니다. 발전소는 있는데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 보낼 송전선과 변압기가 부족해요.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2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미국 전력망의 용량 확보 비용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2억 달러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47억 달러로 500% 급등했습니다. 그중 93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이 비용은 결국 주거용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버지니아주는 2035년까지 월 255달러, 약 36만 원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튼입니다. 전력 제어 및 변압기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퀀타 서비스입니다. 북미 최대 송배전망 건설 업체입니다. 약 39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장호를 보유 중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 전력망은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비용은 결국 우리 전기요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은 실적이 급등하는데 정작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자본의 폭발과 가계의 침체 곰대리는 퇴근길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이맘때 100만 원어치 샀으면 지금 320만 원이네. 220만 원 벌었겠네. 그런데 현실은 전기요금 4년 전보다 월 6만 원 더 나가니까 연 72만 원. 4년이면 288만 원 손해입니다. AI, 인프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비, 전력, 송전 인프라를 팝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그 전기요금은 결국 우리가 냅니다. 이게 AI 생산성 역설입니다. 누군가는 전기요금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 요금을 묵묵히 냅니다. 고용의 양극화, 중간 계층의 붕괴, 곰대리의 회사 동기. 하나는 작년 12월에 명예퇴직했습니다. 40대 중반, 업무 효율화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같은 회사 AI 개발자 채용 공고는 연봉 1억 5천을 적어놨더군요. AI 도입으로 기업 이익은 늘지만 관리 사무직 같은 중간 숙련직은 줄어듭니다. 2025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AI 확산에 따른 중간 숙련직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죠.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실질 임금은 정체됩니다. 성장의 과실은 주식과 배당으로만 흐릅니다. 곰대리는 10년째 야근 중이지만 월급은 물가만큼 안 올랐어요. 노동과 자본 곰대리는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노동소득, 월급, 4년간 10% 상승 전기요금, 4년간 75% 상승 삼성전자 주가, 1년간 3배 이상 상승 AI, 인프라주, 큰 폭으로 상승 노동소득은 멈췄는데 자본소득은 폭등합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곰대리는 깨달았죠. 아, 나는 게임의 규칙을 몰랐구나. 일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구나. 사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반복됐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방직기계가 도입되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공장주들은 부자가 됐죠. 다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당시엔 노동자가 기계를 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주식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곰대리도 여러분도 현재 잘 나가는 회사의 어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곰대리가 내일부터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엔비디아를 놓쳤다면 다음 타자를 노려라. 곰대리는 결심했습니다. 내 노동 가치가 AI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면 내 자본은 나를 흔드는 대상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3곳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냉각 섹터, 전력 섹터에서 각각 골라서 말이죠. 노동소득이 정체되면 자본소득으로 상쇄하는 겁니다. 이건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오르는 만큼 그 돈 버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제로섬은 됩니다. 구조적 수혜주에 집중하라. 곰대리는 깨달았습니다. 테마주는 유행을 탑니다. 어제는 메타버스, 오늘은 양자 컴퓨터, 내일은 또 뭘까요? 챗GPT가 답을 내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칩이 타지 않으려면 냉각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보내려면 전선 반번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미국 IEA 전망대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배 증가하는 한 이 기업들의 매출은 보장돼 있습니다. 기업이 AI로 비용을 절감하듯 나도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해 나만의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주 수입원 하나, 월급, 부수입원 하나, 부업. 이게 2026년 최소 불행 생존법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AI 테마가 오를까무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나는 얼마나 덜 흔들릴 수 있을까입니다. AI 시대의 양극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당신의 전기요금이 75% 오르는 동안 누군가는 그 돈으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곰대리는 오늘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씩 전력, 전력망, 냉각에 분산 투자. 노동소득 정체를 자본소득으로 방어. 엔비디아 놓쳤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